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일목균형표랑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V 코스피,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달러원이나 WTI,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일단 증시의 영향도가 높은 국내에는 삼성전자랑 미국엔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사실 장초에는 조금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었고요. 제가 금요일에 영상에도 일단 장초에는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일단 파동상 지금 일단 그래도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장초에는 상승을 했다가 장 중에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보시는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거의 지수랑 프로그램 매도랑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5,2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은 한 1,300억 매도, 기관은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2,900억 매도,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보시면 1,800억 매도, 기관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들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코스피부터 파동 설명해 드리면, 장기 파동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했던 게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파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파, 여기 3파, 5파는 셋 중에 한 파동은 보통 이제 연장이 되고요. 한 파동이 연장이 되면 이제 다른 파동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2파랑 뭐 4파는 연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 2000년도 거의 1999년도 상승까지가 1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이고요. 17년, 18년 파동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98년도부터 이제 2017년, 8년까지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 하락이 2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큰 2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을 했던 게 이제 3파에 아마도 1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3파가 보통 가장 상승률이 높은 파동이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상승이 가팔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근데 다만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토대로 채널링을 해서 결국 저희가 어느 정도 주가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링을 이렇게 해보면, 이 채널이 이제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266이 아마도 이번 3-1파의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래량도 이 부근에 높았었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고점은 확인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3-1파를 조금 더 이제 일봉으로 잘게 보시면, 이제 3-1파에 이제 1파가 여기까지고요. 2파가 여기까지.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이 상승이 5파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또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3파의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추가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다
닿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그었는데도 딱 닿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채널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넘었다가 하락을 하게 될 때가 사실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하락을 한 이후에 사실 한 번도 이 채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여기가 A, B, C로 이제 A파가 완성이 되었고 A, B, C로 이제 B파가 완성이 되고 지금이 이제 1, 2, 3단계지 않을까. 이제 C파는 이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1, 2, 이제 3의 이제 조금 초창기 파동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 60분봉 정도로 보시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이제 C로 큰 A파라 볼 수가 있고요. 이 A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 정확하게 뭐 저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A파였다고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이제 중간 자리 B가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파의 이제 시작일 텐데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아마도 여기가 이제 C의 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파동이 조금 약간 사실 우리나라가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프랙탈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 자기 유사성으로 만약에 C의 여기까지는 이제 C의 2파가 맞을 것 같은데 이 C의 2파가 사실 2파는 X파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A, B, C가 나타난 다음에 다시 X가 나타나고 이제 A, B, C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파동을 보여드리면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 4파 조정에서 이렇게 X 파동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4파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2007년도 말부터 뭐 예를 들어 한 2008년도 초반부터 이제 이 파동 자체가 거의 2016년도까지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긴 기간이었고요. 이 파동들이 이제 보통 X 파동으로 연장되면서 조정 파동이 이제 길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도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따 항생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항생이나 이제 미국 파동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냥 C의 2파가 이렇게 X 파동으로 연장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 법칙이 조금 왜곡되는 게 많아서 사실 파동을 정확하게는 조금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뭐 외국 이제 다른 나라들 파동들을 보거나 뭐 일목균형표 괴선들을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이제 3파 C의 3파가 이제 적어도 이제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C의 3파는 일단 이 부분부터는 개인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파동 자체가 사실 깔끔하게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C의 2가 이제 한 이 부분까지 나타나고 C의 3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조금 이따 항생 조금 설명드릴 때 조금 항생의 차트가 더 깔끔해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은 기준선이고요. 이제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 부분에서 가장 처음으로 역전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역전이 되면서 현재는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준선이 더 높은 게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역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 최고점이 하락을 하면서 26일 동안의 최고점이 이제 여기였었는데 1월 26일이었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최고점이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제 하락을 하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일단 오늘도 하락을 하였었고요. 계속해서 기준선은 이제 2월 17일부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는 적어도 이 기준선을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 뭐 계속 지속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9일,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이 여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원래 그 부분에서 계속 조금 지지를 보이다가 사실 그 부분까지 이제 오늘 깨버렸기 때문에, 어제도 깼었고 이제 금요일에도 깨고 사실 오늘도 완벽하게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분 봉도 보시면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시 역전이 되었었고요. 이 부분부터 뭐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이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구름대도 사실 상당히 멀고 뭐 여전히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 부분을 조금 먼저 S&P보다 좀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만 설명드리면, 항생 부근도 뭐 여기까지가 항생이 사실 A파였었고요. 여기까지 뭐 우리나라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A파,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B파가 나오고 항생도 이제 C파인데, 항생 부분 제가 금요일에 사실 말씀을 잘못 드렸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파, 이제 여기가 이제 C의 2파, 여기가 이제 아마 C의 3파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C의 3파의 1파 정도 지금 진행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향후에 조금 단기적인 뭐 상승이 있은 후에 아마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도 이제 장기 파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바닥인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1, 2, 3, 4, 5파로 3파가 연장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3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삼각형이 나오면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였었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채널링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은 뭐 현재 아직까지는 넘어가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3,959에서 일단 정점을 봤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는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를 일봉으로 보시면, 5파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도 이제 3파가 연장되면서 3파가 나왔었고, 여기가 이제 4파가 되고, 여기가 이제 5파가 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3파 위에다가 이제 고점을 올려놓으면 사실 주가가 너무 높게 나오게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링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 이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요. 5파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똑같이 이제 채널링을 해서 3파 고점 위에다가 한번, 아이고,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파랑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5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채널을 넘어졌던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하락하고 나서는 이 채널까지 딱 닫고 저항을 보이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는 조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4파의 저점과 A파의 저점인 이 부분이죠. 이제 A파의 저점인 이 부분을 이제 하면은 다시 한번 다 지우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보면 이 4파의 저점과 이제 A파의 저점이 여기거든요. 이제 A파의 저점을 그어 보면은 이제 B파에서 매도할 부분을 나타낼 수 있고요. 뭐 현재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고 나오지만, 일단 지금 당장도 넘었다가 다시 이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미국은 오늘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목균형표부터 이제 보시면은 일단 뭐 주가가 최근에 조금 며칠간은 제가 비파 되돌림이 조금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파가 아니죠. 이제 C의 2파 되돌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김없이 일단 상승은 하였었고요. 이 전환선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고, 일단 뭐 기준선은 아직까지 상회하고 있지만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언제든 일단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26일이 딱 이 저점이었던 이날과 지금 딱 26일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론상으로도 오늘이 조금 약간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 60분 봉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C파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제가 갑자기 잘못 말씀을 드렸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파였었고 여기가 이제 B파였었고 여기가 이제 C파면서 이제 중간 자리 A가 나왔었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B파가 나왔었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의 1, 2, 3, 4, 5로 이제 C의 1이 나왔었고요. 지금이 이제 C의 2니까 A, B, C로 나오거든요. 이제 A, B, C로 이제 C의 2까지 나오고 이제 C의 3이 아마 이제 가장 하락폭이 클 C의 3파가 아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C의 3파를 한번 제가 한번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C의 1파의 고점이죠. 고점과 이제 2파의 고점을 채널링을 해보면 아마도 C의 3파는 이 부분 정도까지 하락할 확률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분봉상으로는 일단 주가가 아직 기준선도 넘어 있지만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되어 있지만 일단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 코스피,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뭐 주가가 일단 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한 29.5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언제든 이 26일 후행 스팬이 이 주가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지표 설명드리면 뭐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가 사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경기 회복도 있고 뭐 사우디 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이 사실 계속 증시에는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도 오늘 드디어 종가로도 이제 2%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0.4 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2%를 돌파를 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가로 1.6을 돌파를 하였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 기준으로 이제 1.6을 돌파를 하였고 뭐 지금도 사실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증시에는 저는 일단 부담이 되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뭐 누적 수급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뭐 개인분들은 정말 누적적으로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개인분들인데 개인분들은 사실 누적적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사실 뭐 거의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0조니까 81조를 사셨네요. 81조를 거의 1년 한 3개월 만에 한 81조를 매수를 하였고요. 보시면 이제 2001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20년 거의 2019년 말까지 매도했던 이제 71조의 물량을 이제 플러스 10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1년 3개월 만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폭이 가파르고요. 특히 이제 기관 쪽이 계속해서 조금 누적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 쪽은 사실 긍정적인 수급으로 이제 판단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제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낮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되게 효율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상승하면 조금 주가가 하락했던 패턴이 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단 7.9%까지 하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상회를 하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깔 선은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보통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금리를 조정해 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고 과거 대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드 모형 상으로도 점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사실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고 뭐 여전히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정말 삼성전자가 너무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 일부 매수 적어도 이 전환선 이 구름대까지 이 빨간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구름대인데요. 이 구름대도 조금 돌파를 하고 나서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하락이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낮아도 아마 한 7만 4천 원 이 부분까지는 조금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설명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전화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었고 구름대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 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뭐 여전히 일단 아직 하락 추세라는 것은 네,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라 설명드리면 뭐 테슬라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 9일, 26일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대까지도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RSI가 사실 30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언제든 단기 반등은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재차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랑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용장고부터 그래도 먼저 보여드리면 신용장고 전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주가가 요즘에 조금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사실 3월 5일 날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뭐 3월 5일 날에도 사실 소폭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일단 21.3조 정도 됩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계가 이 정도 되고요. 보시면은 뭐 여전히 신용 잔고는 잠시만요. 네. 여전히 일단 신용 잔고는 보시듯이 일단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 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정점을 치고 하락했을 때가 항상 증시가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뭐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제 차이는 없이 뭐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관련된 차트고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이제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보통 금융권에서 일드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의 기대 수익률, 이제 채권 금리를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수익률 차이라는 이제 일드갭이라는 명칭이 붙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이제 지표입니다. 파랑 색깔은 S&P 선이고요. 뭐 과거에 보시면 뭐 사실 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랑 국내랑 사실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이 일드갭 수치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약간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공매도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 상승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빨간 색깔 수치가 우리나라인데요. 뭐 우리나라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사실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전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전히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요즘에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높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드 모형이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 페드 모형 수치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급감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페드 모형 상으로는 이 12년, 13년도에 미국이 상당히 이제 높을 때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조금 저평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4파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3파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금리로도 이 파동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설명드릴 거는 뭐 유동성은 제가 오늘 6시에 이제 예약을 걸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이 조금 많이 올랐었고요. 한 8.3bp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bp라는 게 사실 채권 용어고요. 0.01%를 1bp라고 합니다. 이제 0.08%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5년물도 거의 9bp 정도 올라가고 10년물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1.2bp 정도 올랐습니다. 이 3년물 금리가 사실 10년물 금리보다 이제 높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는 이제 장기 금리를 조금 말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를 먼저 선행하는 금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행하고 어떻게 보면 이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텐데 그 기준금리 인상이 최고점이 어디일까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금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까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채권 시장이 생각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3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금리인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에서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거든요. 이 기준금리랑 가장 이제 밀접하게 반응하는 금리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금리 동결이 이제 전망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한 25bp 0.25%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0.7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한 1.15% 정도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거의 한 2번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기금리가 이제 3년물 금리가 장기보다 많이 튀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조금 기준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아마 우려가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단 오늘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매입을 한 2조 정도 한다고 하였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뭐 조금 하락하는 재료로 또 뭐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나중에 이거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축통화국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자산을 매입하려면 결국 부채든 자본을 조달을 해서 사실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구조상 사실 부채를 조달해서 사실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자체가 부채를 조달해서 매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금리 상승은 아마 우리나라도 방어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